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이번에 좀 하실 거는 뭐냐면은요, 2018년도 소방관계법규 공채 총평과 함께 2019년도 학습 전략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2018년도에 출제된 이 평가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 네 개 분법에서 출제를 했는데 총 문항수가 20문항 가운데서 각 분법별로 정확하게 5문항씩을 나누어서 출제를 했어요. 난이도는 전년도라든가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기출된 유형의 문형에서 대부분 다루었던 문형이 또 출제가 됐고, 그 밖에 단원별에서 문풀을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당황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각 분법별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나 이거를 보시면, 첫 번째 소방기본법에서는 불의 관리에 대해서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취급에 대한 기준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두 문항이 각각 한 문항씩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어에 대한 것이 또 출제가 됐어요. 용어. 그래서 이번 시험 문형에서는 그 목적성이 원래는 이제 한 문항 정도가 배정이 되고 했었는데 출제가 되지 않고요. 용어 정의에서 오히려 총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형은 어떤 거였냐면 화재 경계지구. 역시 좀 시험에서 많이 그간에 출제가 됐던 그런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방 신호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다루었던 문형이 기본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법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각 분법 가운데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이 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문항수를 많이 출제한 건 아니고요. 역시 5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염성능 기준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적용 기준에 관한 특례 가운데서 소급 적용에 대한 특례를 출제를 했어요. 역시 자체 점검 가운데서 종합정밀 점검에 대한 그 대상물을 갖다가 또 이번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임시 소방시설. 그런데 또 특이점은 뭐였냐면 2017년도에 출제됐던 내용들도 그 내용들이 중복해서 출제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모든 시험위원들의 눈높이가 비슷한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풀이를 해 나간다면 좋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 법 이온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역시 고정된 틀을 깨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온물 제조소 등의 시설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중복선임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정처분 기준, 이 행정처분 기준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출제된 그런 유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검자 입장에서는 이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조금 현장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이온물 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 변경, 그다음에 그 허가와 또 변경에 관한 신고에 관한 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한 출제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기준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뭐 특이점은 없었어요. 예. 하나는 뭐였냐 그러면 지하 탱크 저장소의 누유 검사관, 또 하나는 채광, 면적과 조명, 환기 설비에서 한 문항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문항을 출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는 역시 5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완공검사에 관한 신청 시기,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왔는데 소방공사 감리업의 용어에 대해서 그 이제 해당되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다음에 감리원 배치 기준, 그다음에 소방 시설업에 관한 등록 기준, 그다음에 소방 시설업의 종류, 뭐 이러한 것들이 5문항으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 평가는 2017년도에 비해서 크게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한 문항 정도가 조금 괴롭힘을 줬다는 것이 2018년도에 이제 총평이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나 이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2번, 3번이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할 때 어떤 그 커리큘럼의 순서에 입각해서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냐 그러면 기본 과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기본 과정이 이제 본인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심화 학습을, 심화 과정을 또 통해서 다지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이거를 기출문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출문제의 이 풀이의 필요성은 뭐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뭔 얘기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눈높이가 비슷해서 약 7, 80% 정도가 비슷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거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그간에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런 문형들도 포괄적으로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과정이 오면은 이제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되죠. 그래서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항수를 현격히 내용을 좀 축약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이제 실전 대비 과정으로서 마지막 몇 차례의 실전 대비 훈련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시험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워낙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뭐 몇 개 시도 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배수를 갖다가 다 채용을 못하는 합격자가 채용을 못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가 있냐 그러면은 과목별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 과락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과락이라고 하는 거는 40점을 미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도별 커트라인이 60점이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60점만 맞아도 그 커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시도는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그런 이제 작년 이제 시험, 올 시험이었죠. 2018년. 그런데 이제 2019년도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2020년 계속적으로 채용의 인원이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좀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면 거의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2019년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소방관계법규 특채 분야 총평과 함께 2019년 학습 전략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도 시험 문형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특채인 경우에는 이분법이죠. 그래서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두 분법만이 평가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공정하게 그 분법별로 10문항씩 딱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먼저 그 출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법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 가운데서 화재 오인 그 신고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방대장의 권한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소방대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출동을 해서 그 현장에서의 어떤 지휘권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국고보조 대상에 대한 사업의 범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이렇게 국가 지원에 대한 이제 보조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2019년 1월 1일자로 여러분들이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 이거는 이제 약간 개정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충분히 뭐 예측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출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119 종합상황실 설치권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청에도 소방청에도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면 되는 아주 쉬웠던 문제였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소방활동과 지원활동과 그다음에 생활안전활동이 있었는데 이 활동 가운데서 생활안전활동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소방안전교육사를 출제를 했는데 약간은 좀 예측을 했던 문제죠. 왜 그러냐 그러면 소방안전교육사가 이번에 완화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방안전교육사대가 출제가 됐어요. 자, 여덟 번째는 이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 협정과 소방력 동원이 있었는데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 협정이 출제가 됐습니다. 충분히 예측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죠. 아홉 번째는 역시 공채와 마찬가지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취급 기준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요 소방활동 구역에 대한 출입이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문항은 없었다. 그리고 기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그 예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다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죠. 자, 두 번째 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형은 소방용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수용인원의 계산이었는데요. 여기가 참 의외였어요. 뭐냐 그러면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어떤 기준적 요소를 출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인원을 직접 산출하는 그러한 시험을 갖다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서 시간이 지연이 될 수 있었었죠. 세 번째는 성능이주 설계, 뭐 충분히 예측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방염을 항상 가면 출제를 하죠. 근데 역시 이번에도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 허가 동의 등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 동의에서는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를 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역시 공채와 같이 특채에서도 소방시설 기준 적용을 하는 데서 특례 적용이 있는데 특채에서는 뭐가 나왔냐?
증축과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요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충분한 이 이해도 있는 학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명구조기구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명구조기구를 해야 되는 어떤 특정 소방대상물에 어떤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느냐. 그래서 관광호텔과 병원 뭐 이게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소방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냐 별개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소방안전관리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대상물권을 찾는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8번째로 출제가 됐어요. 자, 9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자체를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그러면 다 소방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정수장과 수영장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 이험 작업이 그 장소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화재 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이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에서 어떤 문형들을 살펴봤을 때 조금 이게 수용인원 산정만 실질적 계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특이했고 나머지들은 매우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2019년도 수험 대책은 뭐냐 그러면 역시 많은 인원을 갖다가 좀 채용 인원이 증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험까지 수준이 낮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올과 전년도 이런 걸 대비를 해서 그 2019년도도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역시 중요한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에 입각해서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매우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본을 이제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풀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출 문제를 먼저 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 그간에 출제가 됐는지 출제위원회 눈높이 기준이 유사하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또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유형의 또 문제를 갖다가 또 풀이를 통해 가지고 또 정립을 해 나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전적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역시 그 훈련은 실전처럼 하듯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거지만 실수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매번 그것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느낌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이제 또 완료가 되면 이제 실전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실전에 들어올 때는 지금까지 넓게 퍼져 있던 학습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제 축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소적인 문제풀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실전 문제풀이를 뭐 한 2회 정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시험장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축하지 말고 혹시라도 풀다가 어려운 문형이 나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령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푸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또 많은 또 충원이 예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전략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을 참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